네, 월요일에는 주부들의 재취업 성공기를 들어보는 날이죠. 네, 비전 리서치 연구소의 김난주 홍보이사 그리고 이경희 주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결혼하기 전에 혹시 마음의 준비, 내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혹시 하신 게 있으세요? 사실 뭐 그런 준비하고 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죠, 대부분. 어떻게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항상 이제 하고 나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이런 거 왜 진작 안 했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지. 하기 전부터 이렇게 막 신부 수업 준비하고 그런 사람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없는 것 같죠? 네. 그냥 어쩌다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결혼하게 됐어라고들 보통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자기소개 잠깐만 좀 네. 부탁드릴까요? 네, 저 부평에서 온 이경이고요. 네. 이제 딸 하나 키워갖고 이제 대학교 다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적 여유도 많고 그래서 뭔가를 좀 해볼까 하고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도 있고 그래서 나왔어요. 여쭤보고 궁금한 것도 네. 많고 해서요.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신데 지금 외견상으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나이가 안 드시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꽉 찼어요. 얼마나? 네. 꽉 찼다 그러면 대충. 근데 상당히 동안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에 비해서. 고맙습니다. 예. 근데 결혼하시기 전에 뭔가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건 별로. 네. 그러고 보면 예전에 부모님들이 네. 우리 조상님들이 상당히 참 바르신 분들이었어요. 그 아이하고 딸이라면 네. 바느질하는 법, 뭐 음식하는 법을 다 근데 사실 그거를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다 보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요즘은 없죠. 그렇죠. 아이들한테 혹시 뭐 그런 얘기를 좀 중간중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뭐 교육이라는 것보다도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옛날에는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 이런 네. 얘기를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엄마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 그럼 요즘 아이들은 엄마 요새는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대답을 이제 그렇게 이제 자꾸 어쨌든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과정에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모들의 뭐 생활관이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혼에 대한 대비 중에서 내가 아이를 다 키우고 나면 어떻게 또 내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하나의 대비가 될 수 있을 텐데. 않을까? 그게 이제 요즘에 네. 많이 등장하는 노후 대비가 아닌가 맞아요.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오늘 재취업 성공기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부 얘기 들어볼까요? 오늘은 보육교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보육교사 그럼 뭐 일단 아이를 돌보는 교사일 텐데 유치원 교사 비슷한가?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그래서 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치원 교사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우고 그 두 보육교사의 차이점을 이제 굳이 따지자면 유치원 교사는 교육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고요. 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양육과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유치원 선생님과 보육교사는 단순히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 뭐 씻기기도 해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나요? 네네. 그래서 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광범위한 범위로는 보육교사에 할 일이 조금 더 많죠. 그러니까 네. 보통 요새 어린이집 같은 경우 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오면 이제 영아나 유아인 같은 경우는 젖도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우유도 먹여야 되고, 이유식도 챙겨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짬짬이 놀이 지도도 해야 되고, 또 부모와의 소통할 수 있게, 아니면 언어 지도도 해야 되고, 오히려 조금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아이를 좀 키우는데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주로 보육교사에게 좀 의존을 많이 하겠네요. 예, 보통 네.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통 만 3세 이상이 돼야지 유치원을 보내는데 그 이전에 보통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아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아부터 7세까지를 담당하는 게 보육교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사례를 네.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분 얘기신지. 예, 제 친척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네. 이분도 이제 직장을 원래 다니고 아이가 둘이었는데 둘째를 출산하면서 도저히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놀이 시설에 맡기는 것도 마땅치가 않고 또 금액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아이들을 이제 양육을 주로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왜 그만뒀나를 생각하면 일단 첫 번째가 일단 결국은 아이들 양육의 문제여서 네. 이제 거기에 차관을 얻어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보육교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서 이제 원격으로 교육을 받고 이제 1년 후에 그 자격증을 받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 2년 정도 다른 어린이집에서 경력을 네. 쌓은 뒤에 지금은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그 아파트 동 하나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맞아요. 어린이집이 주로 1층에. 많아요. 놀이방이 많아요. 네. 1층에 할 수밖에 없죠. 애들이 그렇게 뛰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1층에서 아, 할 그래요?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상층에 아. 어린이집 없는 이유가 1층에서만 어린이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층에 어린이집이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나는 뛰니까는. 저도요. 예, 동네 시끄러워서 이제 뭐 이렇게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그러네. 아, 그게 법으로 정해져 네. 있군요. 아, 이것도 공부를 해야 하는 일이네요. 그러면 이 친척분도 자격증을 따셨다고 하셨다는 그러면 보육교사 시작하려면 자격증이 일단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보육교사는 이제 국가 자격증은 아닌데요. 일단 그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수해야 되는 뭐 교육 과목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사회복지학도 배워야 되고 어린이들 놀이지도 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쭉 과목이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이제 실습까지 해야 돼서 보통 이제 한 1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아, 1년 정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이제 유치원 선생님과 보육교사 얘기했는데 지금 국가 자격증은 아니라고 해도 네. 일반적인 다른 자격증하고는 분명히 틀릴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공부의 양도 그렇고 아무나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그렇죠. 아니고요. 그렇죠. 약간 차이가 좀 있죠. 예,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서 네. 이제 거기서 보통 이제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이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유아교육과 물론 나와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학과를 나와도 그래서 점수가 좋은 분은 보통 대학마다 틀립니다만 보통 10%에서 30%까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유아교육 과목을 네. 수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일반 사설학원은 아니고요. 보통 사이버 대학이나 그 대학교 부설, 원격 평생교육원 등에서 이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얼마 전에 조사에 또 보니까 보육교사 자격증이 주부들이 선호하는 자격증 1위라고 하더라고요. 주부들이 많이 이렇게 선호하나 봐요. 예, 그래서 원래 그 얼마 전까지는 부동산 네. 중개사가 그 제1의 네네. 자격증이었는데 그렇죠. 예,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나중에 따고도 뭐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또 네. 요새 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네. 뭐 막상 차려놓고 돈만 들어가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 근데 이제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일단 주부들이 아이를 길렀다는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자신의 경험도 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취업을 해서 큰 돈 안 들이고도 취업을 네. 해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1위 업종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들어오셨는데 보육교사는 혹시 관심 있으셨나요? 네. 아. 관심인데 연령 제한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뭐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아. 네. 근데 학력 제한은 좀 있어요. 그래요? 예, 학력에 따라서 취급할 수 있는 이제 급수가 틀린데 뭐 보통 1급, 2급, 3급이 있는데 3급은 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데 제가 그건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2급을 보통 선호하는데 1급보다는 따기 쉽고 3급보다는 활용 범위가 넘기 때문에 보통 2급들부터 많이 시작을 하세요. 왜냐면 네. 3급이나 2급이나 들어가는 시간과 공이나 돈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주로 2급을 따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2급은 이제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럼 고등학교만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학점은행 제도를 이용해서 학사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 수업을 어느 정도 받으셔야 자격증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네. 시험 봐갖고 과락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의 과정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사이버라든지 학점은행제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게 그것하고는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초중고등학교는 당연히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 대학 안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해야 되고 졸업을 하면 이제 졸업과 동시에 그걸 다 실습까지 끝나면 그렇죠. 자격증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거하고 약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대학은 안 다녀도 대학교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부설 네. 물론 이제 원하면 본인이 뭐 나는 진짜 전문적으로 잘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전문대학이나 아니면 학사 편입을 하셔서 그 해당 과를 이수를 하시면 되지만 사실 주부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학교를 다시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평생교육원 같은 사이버 대학원에서 하시게 되면 학교를 굳이 안 가도 집에서 편리한 시간에 접속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게 금액이 훨씬 싸요. 요즘 전문대학 뭐 등록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2급 말고 네. 난 1급으로 바로 가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바로는 갈 수 없고요. 2급을 일단 취득한 후에
경력이 쌓이고 3년 정도 경력이 있은 후에 이제 승급 교육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다음에 이제 1급을 딸 수 있는 거죠. 1급은 경력이 또 네, 경력이 필요하군요.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니까 네. 쉽게 안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안 주는 거니까 사실 따놓으면 활용도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그런 거는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투자한 기간과 노력에 비하면 이게 좀 사실 1년이 뭐 말이면 짧지만 사실은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네. 또 공부도 뭐 이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과락이 맞으면은 이수를 못하니까 좀 네.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한 만큼 이제 이게 교육교사는 평생 직장이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 되면서 이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뭐 우리 앞으로도 더 일해야 되는데 지금 따놓으셔도 늦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맞나요, 과목이? 보통 이제 한 12과목 정도 되는데요. 네. 과목은 주로 뭐 사회학, 개론이라든가 교육학, 그다음에 어린이들 놀이지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한 12과목 정도 보통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은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2013년에 영유아 교육법이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일반 그 어린이 보육 시설에서도 보육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운영을 담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필요는 많죠. 지금은 현재까지는 사실은 그 어린이집 원장이나 유치원 원장님만 이런 자격증이 있고 그쵸. 나머지 교수교사들은 사실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자격증이 있어야지 취직이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약간 구분이 되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노력도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없으신 분들은 좀 그런 분들도 그렇죠.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과목을 들어보니까 뭐 사회학도 있고요. 공부를 좀 한동안 손을 놓으신 분들은 이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것 같거든요. 평균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일단 따로 사실은 어쨌든 공부는 책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아까 얘기했는데 12과목을 이수하려면은 1년 네. 정도 뭐 학교에 따라서는 1년 반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1년 정도 그걸 6과목, 12과목이니까 나누게 되면 한 6과목, 한 학기에 6과목이니까, 뭐 우리가 대학 때 보통 6에서 8과목 정도 한 학기에 수강했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또 학교에 따라서 중간고사 보는 데도 있고, 기말고사도 보고 합니다. 근데 그렇죠. 학점을 이수해야 되니까 한 평균 60점에서 70점 이상 맞아야지 과락이 없어야 네. 전 학점을 이수해야지 수료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그러니까요. 되는 거네요. 네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받는 뭐 분들 이제 요구하시는 네. 데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뭐 리포트를 또 해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그렇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다시 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조금 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 주변에도 사실 뭐 대학 다 졸업을 하고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보육교사요? 보육교사도 있고 그건 다른 분야도? 아니더라도 많이 계시고요. 네. 특히나 요즘에 대학에서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그 요즘에 왜 대입 수시 보면 엄청나게 뭐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우, 저는 요구하는 그거, 거. 예, 아니, 뽑는 방식이. 방식이. 전용 방식이. 네, 예, 그렇죠. 너무 예. 많죠. 뭐,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뭐 요즘 방식이. 근데 그렇게 많은데 그 안에서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따로 뽑는 게 많아서 굳이 수능을 안 봐도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회생들을 그렇죠. 뽑는 거죠, 뽑는 대학에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다시 대학을 가라 이렇게 하면 가실 의향은 있으세요?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한숨부터 쉬셔. 그거는 힘들고. 네. 아마 그래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요즘 사이버 대학도 상당히 많잖아요. 많이 다니시잖아요.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버 대학도 상당히 많고요. 요새는 이제 웬만하면 사이버 강좌들을 많이 이렇게 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 지금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 국민의 평생교육을 이제 지원한다는 의미로 사이버 대학을 많이 운영하는데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사이버 대학이나 아니면 사이버 평생교육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원도 이제 오프라인이 있지만 대부분 이거는 이제 굳이 내가 학교 가고 싶다 이러면 가셔도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좀 없는 분들은 그렇죠. 대부분 사이버 100% 인터넷 수강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자유롭지 않은 이 주부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 보육교사를 긴 안목으로 놓고 봐서 모든 일이 다 그렇긴 하지만 긴 안목으로 놓고 봐서는 앞으로 보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죠. 당장은 돈이 왜냐면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왜 식당에 가도 그런 생각 계산하잖아요. 야 여기 오는 사람이 이렇게 되면 한 그릇에 5,000원만 팔아도 얼마 되고 막 이런 계산들을 하잖아요. 매출. 그렇죠. 네. 근데 어린이집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집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은 소득이 틀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제가 아까 우리 그 재취업 성공기에 말씀드린 분의 예를 잠깐 들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지금 2급 교사이기 때문에 20인 이하 20명까지 최대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게 자격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그렇죠. 2급인 경우는 20명, 아까 얘기한 대로 1급을 따면 300인 이하의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군요. 대규모가 되겠죠. 네. 그리고 사실 머리가 아픈 점도 있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아파트를 좀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갔어요. 사실 1층 같은 경우에는 분양할 때 잘 안 되고 좀 싸게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넓은 평수로 가서 식구들은 보통 이제 여기도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다 나가고 저녁 때만 들어오니까 내쫓아. 네, 방 하나만 이제 식구들이 주거 공간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방은 이제 어린이 시설로 이용해서 근데 이제 이 그 분의 이제 특화된 점은 뭐냐면 요리를 좀 잘하세요. 그래서 아이들 이유식을 직접 이제 엄마들한테 와서 시연도 해주면서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서 이유식도 직접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엄마들한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고 그 교류했던 것도 정보도 나누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신만의 특화점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육교사 3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한 달 아이들한테 받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어린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얼마 벌어요라고 이렇게 말은 하면 대답은 잘 안 해주시면 남으니까 하겠죠. 그럴 수 있네요. 왜냐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 뭐 동네마다 약간 틀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한 아이들이 내는 돈이 25만 원 달에 그 그러니까 정도. 어린이집에 네. 내는 돈. 유치원은 뭐 비교 대상이 일단 네네. 아니고 동네마다 유치원 교육비는 워낙 틀리니까. 근데 어린이집이나 일반적인 이제 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가 보조를 받으니까 그건 이제 거기서 책정하게 나름의 월급이 틀어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예. 네. 이 2급 자격증으로 시작을 하면 일단 경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유치원 교사하면 우리가 왜 어린 좀 선생님들 네, 생각을 네. 하는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취업이 될까요? 경력을 쌓기 사실 위해서? 유치원 교사인 네. 경우에는 나이를 제한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요즘 아이들도 좀 영악해서 선생님 예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네. 이제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아부터 7세까지 좀 더 어린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그 뭐 나이보다는 경력을 조금 더 많이 사고 있는 편이에요. 실제로 뭐 미혼이 아기 이렇게 돌보고 우유 먹이 기저귀 갈고 이런 거 좀 힘들잖아요. 엄마들 사실 그거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취업이 좀 더 가능하죠. 그게 이제 어린이집이라고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도 약간 나눠져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오는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애들만 오는 게 아니라 많게는 연령별로. 네. 네. 4, 5세까지 있으니까 제가 뭐 생각하기에 아까 음식을 정말 잘하시면 음식을 아예 만들어주면서 어린 영아애들만 일단 맡으시는 일을 네. 하는 데도 뽑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 나이가 좀 걱정은 좀 되지만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예. 네. 오히려 더 선호하기도 하겠어요. 네, 실제로는 그런 보육시설에서는 오히려 저기 어린 네. 선생님보다는 뭐 물론 이제 교육 지도나 이런 걸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도 뭐 물론 여러 명을 두다 보면 네. 그런 분도 네. 필요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겠죠. 어떻게 그 적성이라는 것도 사실 아이가 무시 못하죠. 예쁘고 네. 좋아야 되는데 네.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네, 애는 좋아해요. 아. 갈수록 더 이뻐지더라고요, 애들이. 나이 들었다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뭐라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네. 그래도 이제 엄마하고 이제 가정주부고 하니까, 이런 일만큼 또 잘할 수 예, 잘할 수 있는 일도 없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과목이 좀 많다는 거,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좀 어떻게 그게 해요? 부담이신가요? 도전해봐야죠. 이제. 그게 부담이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안 해봤던 심리학 개론에서부터 유치원 사회학. 보육 네. 뭐 이런 걸 하시려고 그러면 머리가 좀 아프시기도 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뭐 아까 말씀 12과목을 딱 나누면 6과목 남으면 한 달에 책 한 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좀 편안하실까요? 너무 사실적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안 돼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12과목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아니 1, 2학기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6과목씩, 예, 6과목씩.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과목이 많아야 되나요? 그거는 뭐 저한테 따지시는 건 아니고. 왜냐면 어쨌든 사실은 그 한 사회의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구성원은 어린이들이거든요. 그렇죠. 어린이를 잘 키워야 나라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여 나가서 이 지구까지 우리가 뭐 그까지 생각할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영유아 때 대부분 아이들이 만 5세 이전에 모든 인격이나 지적 형성이 다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12과목도 사실은 작다고 볼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교직 과목을 이수했는데요. 근데 뭐 심리학이라든지 뭐 교육학 이런 걸 다. 근데 지금 아이를 제가 키우면서는 가끔 사실은 잘 기억 안 나죠. 그 공부했던 거 기억 안 그거대로 안 나는데 되죠. 안 되죠. 근데 기억이 가끔씩 나요. 아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바닥에 얼마나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그 어린이집에서 뭐 반찬 이상한 거 주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예, 예. 그렇죠. 그 예.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사명감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많은 공부를 했다라는 자부심도 아마 그렇죠.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예, 필요할 겁니다. 네. 오늘 재취업 성공기 보육교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난중 보이사 그리고 이경희 주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자격증 참 많은데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자격증에서도 얼마나 그 질적으로 조금 나만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을 따느냐. 네. 그 아이들 돌보는 일만큼 사실은 중요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럼요. 네. 자격증 개수에 맞아요. 집착하시는 분들 자격증 있는데 모으기. 그렇죠. 네. 그런 네.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격증 열심히 공부해서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준마릴라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시간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